자고 있지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멀쩡한데 왜 혼자 누워 있어? 나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당신만 나오면 돼. 여보, 내 얘기 들려? 일어나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쿠팡에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왔고요. 포장하는 거였어요. 박스 포장해서 송장 붙여서 내일에 태워보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오늘 검사가 있으시고요. 네. 체온만 재고 검사 진행시킬게요. 좀 불편해요? 26일날 새벽 2시에 쿠팡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오늘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받으러 오전에 갔더니 확진이 되고 가족들까지 다 확진 받아요. 쭉 들여 마시고. 혈액 검사의 염증 수치 다 좋아졌고 약간 빈혈만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운 수치라 괜찮은 정도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는 다 회복이 돼서 네. 더 추적 관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세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거의 경증에 속하는데 오히려 이제 추가로 감염된 남편분이 가장 좀 중환이 돼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치료는 종결되는 거고요. 네. 따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 한 번 정도만 체크 더 해서 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밥 먹었어요? 아, 밥은 안 먹고요. 과일을 먹어요. 아, 밥이 나와요 혹시? 좀 나오고. 술 드시려고 그러면 한번 턱 걸리는 느낌. 걸리는 느낌. 그죠? 제 말 잘 들으세요. 방송 떠가셨는데 폐렴을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 산소가 그래서 유지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인공호흡이에요. 오늘 밤까지 그 산소가 90 중반 이상 유지가 안 되면 응급으로라도 인공호흡을 갈 거예요. 저는 너무 멀쩡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죠. 네.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저런 한사람 같은 네. 간식으로 주시라고 이걸 저 얘한테만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셋이나 들어와갖고 진짜 여러분들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 잘 지내고 계세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니까. 네. 그래도 밖에 엄마도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아빠도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갔다 오셨어요? 아니 가도 소용없다고 그랬어. 방어복 입고 갈 수 있는 안 돼. 괜찮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증세도 없어서 경증으로 저희 발로 걸어서 3인 1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한 병실에.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밥 먹고 좀 이따 나갈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게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이 피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그래요. 저한테 오면 여기는 임상연구 안 해요? 약 안 줘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승인된 약, 효과 있다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째 논문을, 최신 논문을 날마다 읽고 있지만 없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코 이거를 따로따로 치면 주사실에 돌로 갖다 놓고 공항에서 이제 발열 감시에 걸려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격리 왔고 기분이 좀 꺼림칙한 게 마침 그때 한참 유행했던 우한시에서 날라온 중국인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좀. 38도. 이 환자가 저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통역기로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냄새가 잘 안 난다라는 증상이 저희 왔을 때 한 3, 4일째 있었고 열이 이제 38도 초반 정도 측정이 됐는데 환자가 그 열 나는 거에 대해서 뭐 해열제를 달라든지 뭐 힘들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좀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 케이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날마다 좀 새롭게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도 하고. 이렇게까지 다리가 안 나온다고 쳐서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저희는 그나마 전동호흡을 입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 검체를 채취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RT-PCR이 없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나오는 그 바이러스 값이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에 세팅된 그 판코로나 검사, 그 다음에 연기서열 이것만 갖고는 있다 없다만 구별할 수 있지 바이러스 양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셋째 날 사진. 셋째 날까지도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4일째도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열이 나는 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CT를 촬영을 하는데 여기 하얀 거 보이세요? 병 생기고 4일째 생긴 CT가 이래요. 이 엑스레이 이 정도인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이죠? 엑스레이 깨끗한데 CT에 폐렴이 있고 이때 바이러스 엄청 많다고 했죠? 원래 폐렴하면 뭐예요? 숨 차니까 입원해서 치료하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폐렴이 있는데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최악이죠. 바이러스를 뿜어내면서 다닐 수가 있는.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장기간 체류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를 거쳐서 입원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우한 체류력이 있기 때문에 우한 지역에서 현지 사람들과 계속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환이 됐을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이구, 그냥. 要不要给你量个血压呀？难受啊，是难受吧？不用紧张，他有鼻导管的吸氧不怕。
这回去把回又送回来呀。我帮你是说的再见你2天休，2天的2到3早就过完了。毕竟说实习他早就专说的是什么？说中18点中午。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한 거주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하는 콘도도 있어.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 동민들 이런 사는 데다 여기 국가기관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냐고 이걸. 똑같은데 말은 많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분들을 차단만 하면 공기로 전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로 전파가 안 되긴 같이 옆에서 공기로 전파가 되는 거 나왔는데 그냥 거짓말을 하지도 말을. 아닙니다. 공기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비말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로 전파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요. 우리는 여기는 절대 안 돼.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안 돼.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안 되니까. 이제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나온다고 이렇게 막 과도하게 보도가 되니까 우리도 그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지만 일반 국민들은 우한에서 교민들이 오면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셨고 감염된 환자가 이제 그 시설에 머물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지역사회까지 전파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우려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죽잖아. 더군다나 이건 뭐 백신도 없고 이거는 걸리면 퍽 쏘지면 죽는다며. 해가 쪼그라들어서 말라서 죽는다고 해서 그게 무섭더라고. 불안하고 뭐 사람이 공기는 안 그렇다 해도 뭐 눈만 봐도 뭐 옮긴다는 사람이 있고 뭐 공기 옮긴다는 사람이 있고 치매 옮긴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거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방역의 당국이 계산하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그 감염의 심각성보다 훨씬 더 큰, 즉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지는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위험에는 단순히 그 바이러스 그 자체만의 영향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이 들어간다. 그 시설이 민간 시설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몇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몇 중의 그 검사와 소독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 보고는 이게 감염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렇게 조금 물리적으로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아직 없어서 국내 총 확진자는 28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28명 그대로입니다.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28명의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앞으로 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70% 이상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하나씩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져서 손님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점점 이제 추석이 되고 있으니까 곧 뭐 국민들 다시 또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겁니다. 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첫 환자가 2월 17일 밤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저한테 연락 온 게 밤 10시 반이에요. 아, 우리도 청정도시 무너졌구나. 코로나19에 뚫렸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그때도 이렇게 대유행으로 간다고는 저도 사실은 짐작을 못했어요. 언제 찍으신 거예요? 어제? 근데 어제는 뭐 항생제 먹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혈압 여부나 이거 확인한 다음에 내리셔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발열구역 만들고. 호흡기 증상이 좀이라도 있거나 가져오신 자료에 폐렴 소견이 있으면은 저쪽 격리 구역으로 바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저희가 발열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비호흡기계 발열 환자들만 따로 모아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빼려고 지금 자리를 조정 중이고요. C존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간호사실에 얘기해가지고 C존 배치하라고 하세요. 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암만 해도 여기가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 보니까 무증상도 있고 실제 코로나 음성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조심하는 게 좋고요. 저 환자도 실제 뭐 간염이나 담낭염인 거는 알았지만 코로나 검사가 음성 나올 때까지는 저 지금 있는 발열구역에서 못 나오시거든요. 저희 응급실 경우에서 입원했던 환자 중에 한 명이 폐렴 소견이 좀 패턴이 이상해서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었고요. 그 환자가 양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당직 선생님들이 다 자가격리 2주씩이 들어가면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큰 혼란이 있기 시작했었죠. 그 당시 6개의 대형 병원 중에 응급실이 4군데가 문을 닫았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확진 환자가 오는 곳이 아니고 의심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코로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개시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그때는 정신없었죠. 앰뷸런스도 줄 서서 계속 대기하고 있고 그때는 퇴원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입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첫날에 한병동 열리고 그리고 50명 다 입원하고 둘째 날에 한병동 열리고 또 40명 입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가 1년 같았어요. 정말. 뭐 하루에 700명 이런 식으로 양성 환자들이 또 막 피크를 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응급실은 폐쇄돼 있고 솔직히 초반 1주 동안은 정말 물자나 이런 인력 자원들이 정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이 바이러스가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내가 본 환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인간은 무엇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된 의료 자원에서 갑자기 중증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걸 감당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 감염병 환자를 치료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반 중증 환자들조차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보고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오늘 새벽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일부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는 뒷모습만 보고 골목에서 썩어 보고 있는 저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약도 하나 못 써봤고 아픈데 약 하나도 못 썼다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그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사망 소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구 시민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그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 시설을 찾는 것만큼은 좀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국이 다 도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약 절반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치료해 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병상 배정이라든지 환자를 어느 병원에 보낼까 하는 걸 전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게 했습니다. (3월 2일) 날 처음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아마 그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 측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도 무조건 환자가 발생하면 음압격리병실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음압격리병실이 한 도시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병상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은 중증이나 최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보내고 그러면 우리가 환자로 생겼는데 이분들을 집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염 위험도 있고 관리도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대구시장님하고 이제 다 모여서 상급종합병원 원장님들 모여서 이제 대구 동산병원을 내놓을 수 없느냐 여기를 전체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봐서는 대구를 세이브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전쟁터에 가는 기분으로 TV에서 이렇게 뭐 인력이 부족해서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방송에 나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간호사지만 장비들이 있지만 혹시나 나도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두려웠죠. 이 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희 혈압 좀 줄게요. 반대쪽도 한 번만 줄게요. 이렇게 고개 살짝만 돌려보실까요? 너 왜 끊어? 전화하면 삐지기도 하고 거의 뭐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보니까 좀 그래요. 엄마 오랜만에 보네. 진짜. 엄마 사랑해.
와요 매력 있네. 볼까? 엄마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저녁에 와서 애를 봐주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못 도와주니까 그게 좀 미안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감염자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딸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장안에 내 딸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도 확진자들을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빨리 코로나를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 얘기할 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가 저기다 잡았다. 아니야. 여기 걸. 잡았다. 이렇게 만들어. 그냥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게 정말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 또 가을 겨울에 또 막 확진이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으니까 그게 겁이 나요 좀. 다시 시작될까 봐. 저희는 진짜 환자랑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가래나 이런 것들이 다 튀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레베드 있고 이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니네는 봉사 나왔지 않냐? 어려운 거 다 알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해라. 국민들은 너무 우리를 좀 뭉클할 정도로 응원을 해주는데 행정적인 부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런 국민 정서하고는 너무 멀지 않은가. 정말 또 다른 코로나 사태 때 뭐 저번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대더라 이랬을 때 정말 선뜻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감염병은 전쟁과 똑같아요. 전쟁이 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감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바뀔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정규군이 필요하죠. 의병 가지고는 맨날 졌잖아요. 의병 갖고 이긴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요번에 막았다기보다 굉장히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광주나 전남에 이런 일이 터졌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 병상 자원이 가장 많은 데가 대구예요. 의과대학이 네 군데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순발력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비공식적인 여러 관계, 네트워크 이런 걸로 그 틈이 메꿔져 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작동이 됐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작동한 것은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보이는데 전 이제 폐쇄병동이고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 2층이은 일반 환자들. 나는 동생이 여기 있거든. 근데 청년을 옮긴대. 환자들이 서울로 이제 이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부를 하세요. 그래서 왜 거부하시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럼 나를 진짜로 버리는 거 아니냐. 그분은 폐렴 환자셨어요.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치료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가족들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거를 가장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약 한 104명의 환자가 이 병동에 있었고 환자들이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 있고 뭐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방이고 어디가 거실이고 어디가 복도인지 구분들이 안 되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대개 만성화가 상당히 진행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었고
병원 기능을 거의 이제 마비된 느낌이었어요. 청소를 이제 전문 업체에 요청했을 때 모든 업체들이 실은 다 거절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아무리 그 업체를 구하려고 애를 써도 한결같이 다 거절들을 했었고, 심지어 병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면은 뭐 다른 데서 우리는 거래를 끊겠다 이런 그 협박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정신병이라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편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한 편견이, 그 두 편견이 결합되어서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체가 확진자들인데, 양성 환자들인데, 지금 이분들은 제2미주병원 환자들도 있고, 대남병원에서 오신 세 분은 중환자실에서 회복되셔서 이제 오신 분들이고. 마치 이번에 이 병원이 아주 악마화된 가해자처럼 비쳤는데,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로부터 원치 않는 격리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장기 입원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된 문제에는 이제 한 번도 사회적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온한 일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 영상을 해주실래요? 화물 엘리베이터? 그게 전층 다 움직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이거 한번 이제 집단 감염 겪고 나서 많이 이제 이게 좋아진 것 같아요. 2월 20일 경에 확진자가 한 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되게 잠잠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건이 구로 콜센터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너무 갑자기 와닿았죠. 갑자기 막 하루에 막 7, 8건씩 막 또 언론 보도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는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것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방문객들은 모르는 엘베니까 예. 직원들은 이걸 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들어오면서 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탄다고 얘기했거든. 전층을 이게 다 운행. 저희가 CCTV를 봤는데 화물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를 거의 안 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대규모의 인원이 있고 콜센터가 1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1층을 폐쇄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그 앞에 그 건물 앞에 임시로 검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꾸리고 검체 검사를 완전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밀접히 접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먼저 이제 하는 게 우선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11층 전체를 직장을 폐쇄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잉 조치하는 셈이죠.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돼 나가고 있는데 이 방역팀이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는 속도전인데 저희가 닷새 만에 따라잡았거든요. 닷새 만에 다 따라잡고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벽을 친 거죠. 그러고 나서 3차 감염자는 없었던 겁니다. 이 거리를 1.5. 최소한 1.5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배열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긴 했지만 말을 종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고 회사보다도 내가 정말 사회로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거든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관련된 환자가 한 명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인천에서. 인천 내 동선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 동선이랑 접촉자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지역사회 감염이라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클럽에서 다녀간 사람들만 막 1,500명 지금 넘었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뭔가 계속 경고를 보내는 거죠. 아, 너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완화하지 마라, 완화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인천시 역학조사관이에요. 이게 저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저도 불안도 뭐 죄송하다고? 그래서 증상도 없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죄송해할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와서 확진받아서 막아준 게 더 감사해요. 5월 2일 날 이제 아침에 클럽에서 나와서 근처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 식당은 어딘지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죠? 들어갔어요? 여기 의심되는 상황에 5월 1일에 이태원 클럽 방문이 킨 게 아니라 그 전에 힘이라는 클럽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방문을 했어요. 이태원이에요, 여기도? 네. 마스크는 안 썼고 그다음에 5월 7일 이 집 출발할 때 택시 있잖아요. 인천시에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CCTV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환자의 접촉자들에 대한 어떤 탐문 조사를 진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함께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연락 주세요. 네, 하나만 출력해 주세요. 퍼지는 순간 바로바로 제가 역학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여기서도 바로바로 출동을 하는 거죠. 이것도 빠졌을걸요 아마? 이거 방금 들고 온 건데? 그거 지금 들은 거 빼고는 다 빠졌을 거예요. 네. 지금 코인 코인 노래방. 노래방 나갔고. 어딘지 알아요? 이 두 네. 군데예요. 걔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 아트박스 지하에 거기 갔대 걔가. 근데 그러면 CCTV에 보였어? 알았어. 고생했어. 갔대요. 여기 걔 짱? 확인했대. 짱. 짱에 갔대요? 짱. 이건 무조건 접에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네. 접촉자 파악 중인 거고 접촉자 파악 완료되면 방역을 할 거고 아니면 접촉자 파악이 좀 늦어질 것 같은 데는 방역하고 접촉자 파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 그분이 저게 GPS가 엄청 달라요. 이분이 저기 홍대도 가신 것 같고 원래는 일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GPS를 보니까 코스트코 근처에서 아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확진 환자가 얘기한 거랑 지금 GPS 정보랑 너무 다른 거죠. 아니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근무하고 들어가신 선생님이 다시 출동했죠. 지금 거짓말 해놓고 어떤 연락도 안 받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고 갈까요? 학원 강사 말로 들어왔죠. 수강생이셨어요? 네. 아, 과목이 뭐였어요? 수학 질문을 저희가 하면은 선생님 직접 오셔서 옆에서 말로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라 그렇게 올맞던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련되시고 지적이시고 뭐 되게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 5년 정도 배웠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일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다 친구분들이세요? 네, 다 친구? 네. 아, 다 고3? 네, 다. 아, 얘는 저 때문에. 아, 진짜? 네.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쟤도 지금 수박학기가 근데 또 그것도 말이 많은 게 저는 진짜 억울한 게 그거라니까요. 제 개인의 그 고생 마스크 잘 쓰고 장갑 잘 꼈고 공공시설 이용 안 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걸리니까 이거 연락받은 거? 저는 저희 남편이랑 아이가 걱정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나만 당했으면 모르는데 가족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뭐 하고 왔어요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아침에 피가 여러 군데 꼭 하면서 그러니까 아우 아까 이때 생각할 때 무슨 일이냐 옆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서 일했냐 그랬더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12일 날 포장 라인에서 일했고 나랑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걸 뉴스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느낌?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나도 저렇게 출근하고 아무 일 없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 들고 비대면 이제 언텐팅 구매라고 하잖아요. 이게 늘어나서 애초에 한 180만 건 정도 하루 그 물량이 300만 건 이상으로 늘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안전 부분보다는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실적주의 문화만. 네. 그렇게 자리가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 뭐 근로자나 동료들의 의견은 터질 게 터졌다. 일요일 날 오후 6시 41분에 이때는 원래 이게 이제 일용직 근무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코로나건 뭐 이천 화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쿠팡에서 덕평에서 발생했는데 뭐 2, 3일 만에 바로 오픈하고 거기도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저도 좀. 근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렇게 나빠질 수가 있네. 계속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좀 빨리 진행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근데 심정지는 5분밖에 안 왔는데 더 10분 넘어서 있었던 사람도 괜찮던데 깨어나던데. 여보,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멀쩡한데 왜 혼자 누워 있어? 나랑 수이랑 다 나와 있거든? 여보, 내 얘기 들려? 제발 정신이 차려. 일어나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강력한 방역에 대한 편익, 그러니까 이익은 우리 모두가 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편익이 모두에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방역의 대가, 피해는 굉장히 특수한 계층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건의료적 성격하고 사회적인 성격, 사회경제적 성격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시스템이 부실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틈이 있다. 좀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틈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당황하게 된다. How many lies built up this big city? I really wanna tell them, unveil the truth. Oh, the liars told me how they like it, but I don't like it, so no more talking to me. There's too many coins in my gray shame shitty pocket. I try to find the reason why this is happening. Oh my, I keep on losing my wallet. Please no more lying, I don't even have a wallet for coins. So nice, she seems so happy.